안녕하세요. 닭통치과 홍순재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악 대구치에서 발치 후 즉시 식립하는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분은 원래 저희 치과에 계속 다니시던 분이셨고요. 지금 하악 36번 1대구치 부위에 크라운이 돼 있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나이는 이제 60년생이니까 나이가 좀 중년에 이렇게 있는 상태셨고요. 이 크라운이 갑자기 이렇게 빠졌다 이런 연락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처음에는 크라운이 쉬운 게 빠졌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예전에 이렇게 골드 크라운이 이제 오래전부터 하고 계셨던 상태셨는데, 지금 보면은 치경부 파임이 있고 리세션이 돼 있고 이제 변색된 치근이 좀 보이는 그런 상태셨죠. 과거에 지금 27번 대구치가 상실된 이후로 사실상 지금 37번 임플란트는 대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셨고, 교합압이 아마 이 36번에 많이 집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5, 6번이 굉장히 많이 링구알로 티핑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지금 오히려 34번은 약간 반대 교합처럼 치열의 어떤 특성상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악에 지금 이 소구치와 1대구치가 굉장히 많이 링구알로 티핑이 되어 있는 상태셨습니다. 위에는 이제 질코니아로 브릿지가 되어 있는 상태셨고요. 환자분이 이제 내원하셨을 때 이제 이게 크라운이 빠졌다라고 한 거를 정말 빠졌는지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빠진 게 아니었고 크라운이 이제 부서진 거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전에 아주 어릴 적에 했던 거라 아말감 코어가 이제 크라운 내부에 굉장히 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변에는 지금 거의 세컨더리 캐리어스로 치질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는, 그래서 이제 교합압이 집중이 되니까 크라운이 부서졌구나 이제 이런 것을 추정할 수가 있었죠. 구강 내 상태를 보게 되면 5번, 6번이 이제 많이 링구얼로 티핑돼 있었다. 이제 치열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잔존 치근 상태셨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저는 대부분 이렇게 지금 보면 잇몸의 어떤 발치하고 났을 때 생길 수 있는 크기, 구멍, 이 갭이 상당히 큰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면요, 저는 사실은 발치 후 즉시 식립을 권하지를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발치만 하고 임플란트는 천천히 나중에 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발치 즉시 식립을 하고 잇몸이 저렇게 크게 갭이 크게 있는 상태라면 사실 드릴링하고 임플란트 사이에 갭에 이제 본그래프트를 하게 되면 고리식재가 많이 탈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치근이 있는 자리 사이에 드릴링을 해서 임플란트를 정교하게 드릴링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는 안타깝게도 이제 환자분이 따님이 이제 미국에 계신데 첫 번째 이제 출산을 SOS를 이제 한 거죠, 친정 엄마한테. 그래서 미국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빨리 미국을 가기 전에 보철까지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태에서 조금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거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동시에 심고 고리식을 하고 그랬다가 출국하기 전에 보철물까지 끼고 가야 되는 그런 압박이 좀 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약속을 잡고 발치를 한 모습인데요. 사실 대구치 발치를 할 때는 항상 저는 이 두 개 치근을 정확하게 이제 2등분을 하고, 혹시 DB 루트가 간혹 이렇게 DL 루트와 DB 루트로 이렇게 또 치근이 세 개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3등분을 하고,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디스탈 루트가 그냥 하나로 크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2등분을 해서 발치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동요도가 없고 또 주변에 그 치근 주변에 있는 알베올라본에 트라우마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발치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렵고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인내심을 갖고 치근을 각각 분리를 하고 그 예를 들면 이제 메지알 루트 같은 경우는 워낙 이렇게 디멘전이 그 이렇게 메조디스탈로 넓은 표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커팅을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발치를 잘 완성한 후에 교환면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이제 저는 계속 의식이 되는 게 이 5번, 6번이 워낙에 이제 링구얼 티핑이 돼 있었기 때문에 드릴링을 하면서 많이 혹시 버컬로 나가게 되면 교환면 쪽이 아니라 버컬 커스프에 버컬 사면으로 홀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좀 많이 링구얼로 드릴링을 위치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때 지금 보시면 이 셉탈본을 공략을 하는데 이 셉탈본을 드릴링 하면서 셉탈본이 많이 파괴되고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뼈가 날아갔다고 표현하는데 드릴링 할 때 어떤 드릴의 어떤 회전 속도라든지 커팅 할 때 이렇게 바이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얇은 뼈들이 이렇게 부서져서 그냥 드릴링 하면서 날아갑니다. 많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미국에서 살라 후에이스라고 하는 치주과 의사가 개발한 덴사바라는 버가 있죠. 그래서 그 버를 적용을 해서 지금 드릴링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덴사바의 1호, 2호를 이제 드릴링을 하는데 지금 이런 드릴링을 할 때는 역회전 모드,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커팅하는 게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삭제를 진행한 모습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바로 덴사바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특징은 저런 얇은 셉탈본을 드릴링을 할 때 정교하게 내가 드릴링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서 그대로 동심원적인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본을 약간 익스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셉탈 익스펜전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전에 일반 드릴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익스펜전 현상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사이즈 또 큰 단계인데 2호, 3호 단계 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셉탈본이 이제 양쪽으로 좀 벌징이 되면서 이렇게 익스펜전 되는 그런 양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호, 3호를 한 후에 이제 3호, 4호를 한 후의 모습입니다. 역시 조금 더 이렇게 벌징이 되면서 익스펜션이 된 모습입니다. 그 셉탈본을 저렇게 가운데를 공략을 했을 때 가급적이면 뼈를 손상시키지 않고 외측으로 익스펜션 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런 갭이 크게 발생하는 부위에 갭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저 익스펜션 된 게 실제 사실은 단단한 상태가 아니긴 하겠지만 오토그라프팅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임플란트 표면에 저런 본이 있다면 물론 트라우마로 이제 흡수가 되고 리모델링이 일어나겠지만 초기에 임플란트 표면이 가급적이면 많이 노출되지 않고 호스트의 원래 뼈에 이렇게 덮여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호, 4호를 한 후의 모습인데, 이때만 해도 메지알과 디스탈 쪽에 뼈가 그대로 익스펜전된 형태로 다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 드릴링을 할 때의 시퀀스는 가급적이면은 드릴링을 조금 여러 단계로 조금씩 살살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음에 이제 랜스버라고 볼 수 있는 이 파일럿 드릴을 하고, 지금 보면 이 단계에 올 때까지 지금 1호, 2호, 18, 28, 2호, 3호, 28, 38, 3호, 4호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단계를 여러 번 거쳐서 드릴링을 한 거고요. 이제 임플란트는
직경 4.5에 길이 10을 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3호, 4호가 이제 파이널 드릴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직경 4.5에 길이 10mm짜리 SLA 표면을 갖는 인터널 서머지 타입 임플란트를 준비를 했고요. 이 임플란트를 이제 조심스럽게 식립을 한 후의 모습입니다. 지금 식립을 하면서 임플란트가 약간 테이퍼 타입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픽스처가 안착이 되면서 익스펜전 된 부위는 그대로 유지된 게 디스탈 쪽이고요. 근심 쪽은 이제 사라진 게 이제 뭔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약간 익스펜전 됐던 게 뭔가 이렇게 부서지면서 밑에 하방 쪽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게 됐고요. 지금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세탈본이 있다면 남아있다면 식립 깊이를 잡고 나중에 여기에 본필이 얼마나 될지를 가늠하기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버컬 쪽에 이 세탈본이 그대로 잘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고정도 비교적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임플란트도 이 넓은 공간에 센터에 홀이 나올 수 있게끔 제대로 잘 식립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갭 필링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근심과 디스탈 루트가 있었던 저 부피가 상당하죠. 그래서 저 부위에 이제 고리식을 해야 되는데 주의할 거는 임플란트 이 커넥션 부위가 있는 저 내부로 고리식제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힐링 어벗이 장착이 잘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경우에 선호하는 거는 픽스처 어댑터를 꽂아 놓은 후에 고리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댑터가 픽스처 주변에 이렇게 고리식제가 이제 픽스처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갭 부위에 본그래프트를 시행한 후의 모습이고요. 이때 사용한 뼈는 더 그라프트라고 하는 애노가닉 포스타인 오리진의 본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리식을 한 후에 픽스처 어댑터를 조심스럽게 빼낸 후에 촬영한 모습이죠. 이제 이 상태에서 힐링 어벗을 장착을 하는데 이렇게 워낙 그 서비칼 다이아미터가 큰 제일대구치를 발치를 한 후에 연조직의 갭 디펙트 크게 생겨 있다면 가급적이면은 그거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유리하죠. 그래야 이런 연조직과 사이 갭으로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물질, 세균들, 타액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고리식제가 컨타미네이션 되는 걸 좀이라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택한 것은 직경 7.5짜리 힐링 어벗을 장착을 한 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를 꼈다 하더라도 워낙 이 협측에 버컬 쪽에 보면 루트가 진지발 리세션이 되고 펄케이션 하방 그 버컬 쪽에 루트들이 드러나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 부위에 이제 연조직이 노출된 저런 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연조직 스캐폴드, 그러니까 본그래프트 머터리얼은 하드 티슈 스캐폴드고 연조직 스캐폴드로 지금 콜라겐 스펀지를 잘라서 저 부위에 이렇게 넣어서 이 상태에서 사실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저 콜라겐 스펀지가 또 금세 탈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환면에서 본 상태인데 저 콜라겐 스펀지가 지금 연조직의 발치와 갭을 메꾸고 있고 그 하방에는 본그래프트한 상태죠. 제가 그래서 이때 선택한 것은 우리가 템포러리 필링 머터리얼로 나와 있는 일종의 플로블 레진인데 약간 탄성을 갖는 그런 템포러리 필링 재료들이 있죠. 그거를 이렇게 뿌려준 겁니다. 뿌려주고 바로 라이트 큐어링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 갭 디펙트 상방에 그리고 주변까지 좀 이렇게 감싸게끔 해서 저 이제 플로블 레진이 감싸면서 프로텍션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힐링 어벗에 보면 이렇게 헥스 드라이버를 체결할 수 있는 인덴테이션이 있고 그 헥스가 혹시 이렇게 변형이 되면 일자 드라이버로 언스크링을 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슬롯이 있잖아요. 그 슬롯에 연결해서 저 템포러리
플로블 레진이 저 위까지 연결이 돼서 리텐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절대 플랩을 당기거나 이 상태에서 봉합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저는 플랩을 제끼거나 그것을 제낀 후에 당겨서 꼬매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연조직 스캐폴드와 그거를 보호하는 뭔가 위에 커버하는 프로텍션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마무리를 했고요. 협측에서 보게 되면 연조직 갭 디펙트 있는 부위를 커버해서 지금 템포러리 필링 플로블 레진이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이게 수술 직후에 찍은 OPG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근심과 원심 쪽에 루트 제거했던 부위에는 본그래프트를 해서 갭 필링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커다란 직경 7.5짜리 힐링 어벗이 장착이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술 직후에 촬영한 그 콘빔 CT의 단면을 보게 되면 지금 우측에 이런 단면을 보게 되면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세탈본이 되겠고요. 그 앞쪽과 뒤쪽 컷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별로 이렇게 갭이 없게끔 갭 필링 본 그래프트가 잘 채워져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있고요. 임플란트는 약간 치아가 많이 링구알로 티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링구알 티핑 된 상태로 이렇게 식립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이제 보자면 위에 여기 이렇게 레디오팩하게 보이는 요게 그 연조직을 프로텍션하기 위해서 해줬던 그런 플로블 레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방에 지금 보시면 연조직 스캐폴드와 본 스캐폴드가 들어가 있고 아시겠지만 이 근심, 원심, 루트가 모두 메디오디스탈로 굉장히 넓적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넓적한 갭에 모두 고리식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갭이 없게끔 잘 본그래프트를 하고 환자분께는 이제 저쪽으로 저작을 하지 마시고 브러싱도 하지 않게끔 해서 최대한 연조직이 이렇게 자라 들어올 때까지 탈락되지 않게끔 강조를 드리고요. 탈락이 혹시 되면 절대 삼키지 않고 그냥 뱉어내거나 하게끔 주의사항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이제 수루 촬영한 이제 콘빔 CT를 보게 되면요, 앞에 이제 소구치나 이런 견치들이 많이 근심으로 티핑이 돼 있고 또 링구알로 티핑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했던 임플란트인데 글쎄요, 이 대구치가 임플란트 저작압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임플란트를 2개를 심어서 크게 대구치 하나로 고쳐를 이렇게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사실 이 2개의 임플란트 사이에 뼈가 녹을까봐 시도를 해보지를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분의 경우는 이 2개의 임플란트 사이 뼈가 별로 흡수되지 않고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임플란트는 앞에 그 소구치의 치축과 거의 유사한 치축으로 메지알 인클리네이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정면에서 본 프론탈 스컬 뷰인데요. 프론탈 스컬 뷰를 보게 되면 이제 치아가 링구알로 버컬로 어떻게 인클리네이션을 갖는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찍은 건데 지금 보시면 이 맨 앞에 있는 이 임플란트가 36번 발치 후 즉시 식립한 임플란트입니다. 뒤에 이제 2개의 임플란트는 과거에 타치과에서 오래전에 심었던 2대구치 2개를 심은 임플란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홀이 링구알로 나오게끔 잘 식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레터럴 스컬 뷰를 이제 보시게 되면 반대편에 그 46번에도 이제 임플란트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46번에 비해서는 앞에 소구치 인클리네이션을 따라서 임플란트가 이제 36번 부에 심겨진 것을 알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메지알 티핑이 많이 심하고 또 링구알 티핑도 있었기 때문에 식립에 대한 그런 조절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제 집중을 많이 하고 식립을 했는데요. 2주 후에 이제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제 내원하기 직전날 저기 프로텍션 하는 게 이제 탈락이 돼서 뱉어내셨다고 하셨고요. 지금 보시면 15일이 경과한 후의 모습인데, 연조직이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 과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놨는데, 대구치의 서비칼 다이아메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연조직의 갭이 컸다라고 했죠. 그것을 저렇게 프로텍션을 했는데 15일 후에 교환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7.5짜리 직경의 힐링어버 주변이 이제 거의 다 연조직으로 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저렇게 치근의 서비칼 형태에 따라서 갭이 굉장히 컸다고 한다면 지금 15일 만에 거의 근심 부위, 이런 부위 약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연조직으로 이제 연조직이 이렇게 그로잉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본 스캐폴드와 연조직 스캐폴드를 적절히 이렇게 잘 조절을 해서 비교적 빨리 연조직 힐링을 유도를 했고요. 연조직이 저렇게 잘 차준다는 게 하방의 뼈가 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고리식재가 탈락된다거나 뭐 이렇게 컨타미네이션 되는 것을 빨리 연조직이 찰수록 막아주고 골아대는 데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측의 볼륨도 지금 컨벡스한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기다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술을 해놓고 연조직이 잘 아문 게 이제 비교가 되는데, 이제 요때가 이제 1월 23일이었습니다. 금년. 근데 이제 요때부터 이제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이제 막 한국으로 이제 넘어오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한국이 중국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은 따님의 첫 출산을 케어하기 위해서 미국 원정을 가려고 했다가 이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치료를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이제 충분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5주 후에 한 번 더 체크를 오셨을 때 모습이 되겠는데요. 힐링어버 주변이 이제 좀 더 연조직이 차 들어온 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총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대략 이렇게 4개월을 기다린 후에 이제 힐링어버스를 빼고 오스텔멘토 측정을 하는데 수치는 82라는 굉장히 안정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상 코핑을 체결하고 체결의 어떤 확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준 촬영을 한 모습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공물이 제작이 돼서 와서 교환면 모습이고, 구강 내에서 이제 세팅하는 날 4개월 정도 됐을 때 힐링어벗을 제거를 하고 이제 어벗을 장착을 하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 주변에 이제 굉장히 풍부한 연조직의 두께라든지 각화치은의 존재가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각화치은과 협측의 볼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벗을 체결하고 보철물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합을 체크를 하고 바로 대합치랑 교합이 잘 되게끔 확인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교합점을 확인하고 교합면 모습이고 수루 완성된 OPG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커스텀 어벗을 사용했고 풀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장착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발치하기 직전 상태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주변의 치아 치축이 조금 각각이 다르죠. 이게 이 대구치에 식립된 근심 루트에 식립된 임플란트는 오히려 약간 디스토 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치축에 맞춰야 될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앞에 소구치를 따라서 세탈본의 식립을 이번에 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구치 발치 즉시 식립을 할 때 이제 몇 가지 조금 살펴볼 포인트들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발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세탈본이 있고 치근이 있고 하죠. 근데 주의할 거는 드릴링을 하고 식립을 하다 보면 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디스탈 루트 쪽으로 이렇게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면서 빠져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뭐 큰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매지알 캔티레버 포스가 가해지게 되겠고, 사실 좀 교합압을 많이 받는 일대구치라고 봤을 때는 정중앙에 심겨지는 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적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탈로 들어갔을 때는 바로 제거를 하고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드릴링 조절을 해서 식립을 다시 시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예전에 했던 케이스를 보게 되면 발치 후 즉식립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디스탈 루트로 들어갔던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디스탈로 들어갔죠. 그래서 다시 제거를 하고 정 가운데 심어서 이렇게 최종 보철을 해드렸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고 다시 수술방으로 들어가서 조금 이때가 지나가면 사실은 이런 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수술 직후에 엑스레이를 찍고 바로 다시 수정을 해서 식립을 한다는 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조절을 잘 해서 저렇게 한번 잘 되면 나중에 보철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보기도 좋고 하다는 거죠. 그리고 디스탈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매지알 루트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 디스탈 쪽에 캔티레버가 되고 한쪽으로만 좀 보철이 치우쳐지는, 뭐 이게 꼭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조금 나사풀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조심을 해야 될 거는 너무 깊게 식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초기 고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심다 보면 막 깊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셋탈본을 드릴링 하다 보면 지금 보시는 이런 셋탈본이 남아 있으면은 이렇게 깊게 심게 될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는데, 드릴링 하다 보면 셋탈본이 이제 다 이렇게 드릴의 어떤 진동과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드릴 셔터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부서져서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이제 레퍼런스를 주변에 이렇게 찾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얼마만큼 깊게 심어야 되는지가 이제 레퍼런스가 없어지니까 깊게 심게 될 위험이 있게 되겠고요. 특히 지금 이런 식으로 너무 깊어지게 되면 나중에 보철할 때라든지 크라운 룻 레이셔라든지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셋탈본을 이렇게 보존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덴사버르 카운터클럭 와이즈로 조심스럽게 해서 셋탈본이 다 부서져서 없어지지 않게끔 한다는 게 굉장한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셋탈본이 다 날아가게 되면 이렇게 깊게 심지 않고 조금 정상 깊이로 심게 되면 임플란트 탑 부위에 너무 갭이 많아지고 본그래프트를 좀 많이 하게 되니까 불안해지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깊게 심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거를 꼭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셋탈본을 공략해서 드릴링을 할 때 저 셋탈본이 다 부서져서 없어지지 않게끔 해줘야 버컬과 링구알 쪽에 남아있는 그 셋탈본을 가이드 삼아서 픽스처의 그 식립 깊이를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 심게 되면 적어도 근심과 원심 쪽의 갭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부위에 이렇게 빠르게 뼈가 채워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장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제가 케이스처럼 주변 치아가 이제 메지알 티핑이 심하고 특히 클래스 2 딥바의 경우에는 커브 오브 스피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지금 이제 임플란트를 드릴링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셋탈본을 공략을 해서 주변의 치아의 인클리네이션에 맞춰서 식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티핑이 심하다 보니까 근심으로 인클리네이션 심하게 되면 실제 셋탈본에 하더라도 임플란트 픽스처의 위치는 메지알 루트의 에이펙스 쪽에 결국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교합 평면에 교합압의 수직이 되게끔 주변 치와의 치측과 관계없이 교합 평면에 수직이 되게끔 드릴링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근심 치근의 근심 사면, 전방 사면 쪽을 드릴링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탈본이 이렇게 부서지는 것을 굉장히 막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디스탈 루트 쪽은 임플란트가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갭 필링을 하더라도 별로 큰 부담이 없겠고, 이 근심 쪽은 갭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탈본을 공략하지 말고 이렇게 교합 평면에 수직이 되게끔 드릴링 인클리네이션을 잡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이런 경우가 있죠. 바로 그 앞에 있는 소구치에 루트 팁이 이렇게 라서레이티드 돼서 이 대구치 쪽으로 이렇게 커버처가 루트 팁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렇게 얇아지는 부위가 사실은 이렇게 파노라마에서 희미해지면서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위를 드릴링하고 심다 보면 자칫하면 너무 근접하거나 혹은 약간은 루트 팁을 건드리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소구치가 바이탈리티를 상실하게 되고 펄프가 네크로시스 되면 이 임플란트 쪽으로 그런 퍼스들이 이제 근접하게 되니까 뼈가 녹고 임플란트가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메지알 티핑이 심한 치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저작을 하면 할수록 치아가 전방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티핑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면 크라운은 앞으로 가지만 루트 팁은 디스탈로 하면서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러면서 임플란트랑 또 근접이 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합 평면에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식립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앞에 전방 치아의 치근의 형태나 위치를 잘 보시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될 경우에 이렇게 심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일 이런 식으로 전방 치아의 루트 팁이 많이 라서레이션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메지알 인클리네이션이 돼 있는 치축에 맞춰서 세탈본에 드릴링을 해서 식립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아티클을 보게 되면 제가 이번 케이스에서 소개했던 대구치 발치 후 즉식립을 할 때 가급적이면 세탈본을 공략을 할 때 본이 익스펜전 되는 효과를 노려서 갭을 갖다가 줄여주고 마치 임플란트 주변에 오토그라프팅 한 것처럼 오토지너스 본들이 감싸면서 빠른 오스인티그레이션과 연조직 힐링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케이스를 정리를 하자면요. 대구치 발치 즉시 식립을 할 때 가장 생각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임플란트에 식립하는 인클리네이션, 그리고 뎁스 컨트롤입니다. 이런 거를 정확히 하려면 임플란트 오스티오토미를 굉장히 정교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세탈본이 이렇게 날아가지 않게끔 해줘야겠고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뎁스 컨트롤이 되고 인클리네이션이 잘 맞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갭 매니지먼트인데요. 갭을 갖다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 티슈 갭, 하나는 소프트 티슈 갭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갭 필링 본 그래프트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단계 힐링 어벗을 끼고 그 연조직 갭은 이런 소프트 티슈 스캐폴드로 콜라겐 스폰지를 적용하고 위에 이렇게 플로블 레진으로 프로텍션을 해준다면 지금 이런 케이스처럼 굉장히 바람직한 힐링을 초기에 유도를 하면서 우수한 오스인티그레이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를 준비해 봤고요. 앞으로 이런 대구치 발치 즉식립이 있을 경우에 이 케이스가 여러분 임상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케이스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Be insightful. Pergo Biologics.